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태조 왕건이 실시한 정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자,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초기의 역사를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열었던 인물이 있죠. 바로 태조 왕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조 왕건. 이 왕건은요, 크게 세 가지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. 어떤 정책들이었냐면요, 바로 이러한 정책들. 먼저, 민생 안정. 민생 안정. 이게 우선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호족 정책. 호족을 포섭하려고 했었던 정책.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바로 북진 정책. 북진 정책.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올 거예요. 역사에서 항상 새롭게 나라를 열게 되면은요,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민생 안정이에요. 백성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 태조 시대에는요, 왕권이 약합니다. 왕권이 굉장히 약한 시기였어요.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당시에는 호족 연합 정권이었어요. 이 태조 왕건이 혼자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. 여러 호족들과 손을 잡고 고려를 세운 거예요. 그러면 그들에 대한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호족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이 마음껏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. 자, 일단 민생 안정책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.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,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. 진골 귀족 간의 다툼 속에서 지방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는 거예요. 이거를 딱 정리를 합니다. 새로운 시대, 가장 투명하고 가장 합리적인 세금 제도. 그래서 딱 10분의 1만 내, 10분의 1세.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이 매우 기뻐했겠죠. 자, 그 다음이 흑창이라고 해서요. 흑창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고구려의 진대법, 고구려의 진대법 기억나시나요? 예, 바로 고국천 왕 때 실행됐던 진대법, 춘대추납 제도가 있었잖아요. 춘대추납,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. 이 제도를 또 고려에서는 흑창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나중에는 또 의창이 됩니다. 이러한 제도를 태조 왕건이 시행하는 거죠.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혼란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태조 왕건의 목표였습니다. 자, 그 다음 호족 정책. 문제는 뭐냐 하면 호족 연합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하지가 않아요. 왕권이 강하지를 못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호족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. 일단 이들이 개국 공신들이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줍니다. 어떤 걸 주냐 하면 먼저 땅을 좀 줘야겠죠. 공을 세운 만큼 그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을 역분전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어떤 토지를 나눴다고 해서 항상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에요.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토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 토지에 수조권을 준 거예요. 다시 말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. 그 당시 공무원들의 월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역분전을 지급을 하고요. 그 다음이 결혼 정책인데 호족의 자녀와 결혼을 합니다. 왕건의 부인은 무려 29명이에요. 29명.
매일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한 달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이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각 지역의 호족들과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후 삼국을 어렵게 통일했던 왕건은 혹시나 있을 지방 호족들의 반발과 쿠데타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 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이것이 결혼 정책이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사성 정책을 살펴봅시다. 고려 태조 왕건은 현재의 호족 제도를 만든 기초를 다진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. 호족 제도요. 각 호족들에게 땅과 근거지를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성과 본관이라는 걸 만들어줬는데요. 만약에 딸이 없는 호족들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포섭했을까요?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호족들에게는 각별히 자신의 성인 왕씨의 성을 하사하기도 했어요. 이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. 왕씨 성을 주면서 너 이제 오늘부터 내 편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호족들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눈치만 볼 수는 없고요. 항상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란 것도 있죠. 당근을 줬으니까 채찍도 줘야 합니다. 어떤 제도를 뒀냐면 바로 연대 책임을 하는 사심관 제도, 사심관 제도라는 것을 둡니다.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주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의 호족에게 너 그 지역 오늘부터 책임져. 너 그 지역 알아서 해. 다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너가 다 책임지는 거야. 라고 하는 연대 책임. 책임이 강화되니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죠. 자, 그리고 기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 기인 제도. 호족의 아들을 개성에, 그러니까 개경에 데리고 와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. 반란을 일으킨다면 아들은 죽게 되겠죠. 일종의 인질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태조는 계속 고민을 했어요. 지금 호족 연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을 완벽하게 통제한 상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. 뭘 줘서 내 편으로 만들지? 어떻게 하면 견제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북진정책. 기본적으로 고려라고 이름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북진정책.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? 국내성에서 평양이었잖아요. 그렇죠? 바로 이 평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. 그래서 서경중시. 서경은 평양입니다. 이런 것들은요, 유언에도 있어요. 태조 왕건의 유언이었던 훈요 10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서경을 중시하라고 하면서 본인도 서경에서 굉장히 많이 머무르기도 했고 후대의 왕들에게도 머무를 것을 당부합니다.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토를 넓히는데 성공을 합니다. 넓히면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더라. 그 영역을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태조 왕건은 지금 나라를 처음 세워서 호족들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나라의 틀을 잡으려고 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. 이거는 맨 처음에 개국을 했던
왕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